여러분, 70세가 지나면 사망 위험이 갑자기 3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당신의 몸에서도 지금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노인의학 전문의 김병식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의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는 4가지 치명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70세를 기점으로 사망 위험이 이전보다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망 사례의 70% 이상이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2세 생일을 맞은 직후 갑자기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2달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런 위험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체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위험한 상태로 접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 10년, 아니 15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와 3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4가지 충격적인 이유와 그 해결책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3번째 이유는 전문의들조차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몰랐던 노화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를 단순히 시간의 흐름으로 생각하시지만 의학적으로 노화는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70세를 기점으로 인체 내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체는 70세를 전후로 세포 재생 능력과 면역 체계, 호르몬 분비, 근육량 등에서 임계점을 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결국 건강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70세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70세를 생물학적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인체의 여러 시스템이 동시에 약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혈관계, 면역계, 내분비계, 근골격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면역 체계의 효율성이 매년 약 3%씩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의미를 넘어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70세를 넘으면 심장 기능이
약 2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장기의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신체 기능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연구들은 적절한 생활 습관과 의학적 관리를 통해 이런 변화의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첫 번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만성질환 관리의 실패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다가 70세를 기점으로 갑자기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 중 8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60%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만성질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혈관 손상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고혈압은 신장 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신장 기능 저하는 다시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쳐 약물 부작용의 위험을 높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증상이 없다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중단했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있습니다. 75세의 이분은 15년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자의로 약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로부터 단 일주일 만에 혈압이 200을 넘었고 결국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반신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에게서 당뇨병은 특히 위험합니다. 젊은 성인과 달리 노인 당뇨병 환자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증이나 다뇨 같은 명확한 증상 대신 단순한 피로감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노인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자신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가 이미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후에야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질환 관리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복잡한 약물 복용 지침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처방약을 복용하는데 이는 약물 간 상호작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의사 방문 간격이 너무 길다는 점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의사를 만나 상태를 확인받아야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의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약물 복용 일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1회 복용하는 약으로 처방받고 약물 복용 알리 맵이나 약통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은 약물 복용을 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염분 제한, 당분 제한, 체중 조절은 고혈압과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의사 방문입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의사를 만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수치가 변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제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두 번째 이유인 영양 불균형과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심각한 건강 위험이 바로 영양 불균형과 근감소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감소하고 음식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로 인해 필수 영양소 부족이 발생하면 면역력 저하, 근육 소실, 골다공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68%가 단백질 섭취 부족 상태이며 75%는 비타민 D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 비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으로 직결됩니다. 근감소증이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70세 이후에는 매년 약 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힘 부족을 넘어 면역 기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집니다. 근감소증의 가장 큰 위험은 낙상과 골절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이 중 20%는 골절로 이어집니다. 충격적인 통계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5%에 달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78세 이정숙 할머니는 평소 식욕이 없어 하루 한 끼만 드시고 그마저도 밥과 김치, 국 위주로 드셨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섭취가 크게 부족했던 이분은 어느 날 가벼운 넘어짐으로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뎌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폐렴까지 발생해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영양 불균형의 또 다른 위험은 면역력 저하입니다. 비타민C, D, 아연 등의 영양소는 면역 체계 유지에 필수적인데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폐렴 사망률이 젊은 성인의 10배에 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기 영양 관리의 어려움 중 하나는 식욕 감소와 미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미각 세포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침 분비가 감소하며 소화 능력도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식사가 즐겁지 않게 됩니다. 또한 노인들은 종종 씹기 문제와 삼키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영양 섭취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치아 손실이나 잘 맞지 않는 의치는 단단한 음식, 특히 육류나 견과류 섭취를 제한합니다.
사회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의욕을 잃고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영양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년기 영양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은 성인 권장량보다 4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육류, 생선, 두부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매일 저지방 유제품을 챙겨 드시고 가능하다면 오전 중 잠깐이라도 햇빛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고 식사 시간을 즐거운 사교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면 지역 노인 복지관에 공동 식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와 함께 근력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 2회 30분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은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영양 상태 평가가 중요합니다. 체중 변화, 식욕 변화, 활력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영양 관리와 근력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주 3회 근력 운동을 한 70세 이상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년 후 사망률이 42%나 낮았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세 번째 이유인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는 노년기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은퇴, 배우자 사별, 친구들의 죽음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급격히 축소됩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64%나 높습니다. 이는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또한 우울증을 앓는 노인의 사망률은 일반 노인보다 2배 높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경로로 나타납니다. 첫째, 면역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염증 수치를 높이고 면역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해지고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합니다. 둘째, 생활 습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된 노인들은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운동량이 감소하며 약물 복용도 불규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셋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건강 이상을 느껴도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76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후 3년간 거의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죠. 우울증 증상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벼운 감기가 중증 폐렴으로 발전해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합병증으로 회복이 더뎌 1년 넘게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우울증은 노년기에 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임상적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경미한 우울 증상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30%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중 80%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신체 질환과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우울증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등의 질환 위험을 높이고 이미 있는 질환의 예후를 나쁘게 만듭니다. 또한 우울증은 자살 위험을 크게 높이는데 70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의 2배에 달합니다. 인지기능 저하 역시 큰 문제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적은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빠르며 치매 발생 위험도 40% 높습니다. 인지기능 저하는 약물 관리, 영양 섭취, 안전 유지 등 자기 관리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노년기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지역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취미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가능하다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화상 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움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삶의 목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대학, 문화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우울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며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수영,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일상의 책임감과 활력을 부여합니다. 특히 개는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킵니다. 사회적 관계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주 2회 이상 사회활동에 참여한 70세 이상 노인 그룹은 4년 후 사망률이 48% 낮았습니다. 이는 어떤 단일 약물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제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네 번째 이유인 부적절한 의료 관리와 약물 오남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심각한 위험 요소는
바로 부적절한 의료 관리와 약물 오남용입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은 평균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며 20%는 10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이는 약물 상호작용과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입원의 30%가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이 중 70%는 예방 가능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항응고제, 당뇨약, 진통제, 수면제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약물입니다. 의료 관리의 또 다른 문제는 분절화된 의료 서비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러 전문의를 동시에 방문하면서 각 의사들은 서로의 처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중복 처방이나 약물 상호작용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73세 이상 후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전립선 비대증으로 4명의 다른 전문의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각 의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맞는 약을 처방했지만 서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분은 12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게 되었고 결국 심각한 약물 상호작용으로 실신과 낙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고관절 골절로 장기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약물 그룹이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와 항불안제는 노인에게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NSAIDs 계열의 진통제는 신장 기능 저하와 위장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항콜린성 약물은 변비, 배뇨 곤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처방약과 함께 여러 비처방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복용하는데 이는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특히 인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 등은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의료 시스템 이용의 또 다른 문제는 증상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피로감,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등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의료 관리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주치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주치의가 모든 약물을 관리하고 전문의 진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정기적인 약물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모든 처방약, 비처방약, 건강기능식품을 가지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고 가능한 한 약물 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 일정을 단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 보조 도구나 알림 앱을 활용하면 약물 복용 순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모든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섯째,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부작용은 종종 새로운 질병으로 오진되어 추가 약물이 처방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잡한 약물 복용 계획이 있거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의료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습니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약물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받은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응급실 방문이 42%, 입원율이 35% 낮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바탕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위험 요소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관점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수영, 댄스, 요가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30%, 당뇨병 위험을 40%, 치매 위험을 2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예방과 수면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균형 잡힌 영양 섭취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올리브 오일, 적정량의 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은 노년기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70세 이상은 일반 성인보다 4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저염, 저당, 저지방 식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노인은 갈증 감각이 둔화되어 있어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습관은 인지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유지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독서, 크로스워드 퍼즐,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학습 등이 좋은 예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모임, 친구 만남, 종교 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핵심 습관은 좋은 수면 위생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하지만 여전히 충분한 양질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취침 전 스크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70세 이상은 최소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으며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등의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일곱째, 약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모든 약물을 한 명의 주치의가 관리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약물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낙상 예방을 위한 가정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바닥에 장애물 제거,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적절한 조명 설치, 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가족과의 시간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은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적인 장수 지역인 블루존의 공통점을 보면 이런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등의 블루존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 식물 중심 식단, 강한 사회적 유대, 삶의 목적 유지 등의 특징을 공유합니다. 국내 100세 인구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장수 노인들은 규칙적인 생활, 적정 시기, 적절한 신체 활동, 긍정적 정서 상태, 활발한 사회적 교류라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사망률을 급증시키는 4가지 주요 원인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활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받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험 요소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변화는 주치의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인화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약물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등의 필수 영양소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 짠 음식, 단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화된 식단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신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매일 10분씩 걷기부터 시작하여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위해 가벼운 아령이나 저항 밴드를 활용한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화상 통화 도구를 활용하면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교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의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강화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년기 건강 관리는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도움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은 어르신의 약물 복용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를 제공함으로써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마인드와 삶의 목적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의식이 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사망 위험이 23% 낮았습니다. 삶의 목적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 멘토링, 가족과의 시간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활동은 큰 만족감과 보람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문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적응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감사 일기 쓰기, 긍정적인 자기 대화, 좋은 기억에 집중하기 등의 방법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기를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위험 요소와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건강한 생활 습관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